가진 나는 백제인이야 이렇게 딱 그걸 내세운 천황이 누구였는가? 만엽집의 그 시작점이 되는 천황이 바로 누구인지를 만엽집을 연구하다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엽집 시작점은 당연히 만엽집은 4516곡입니다. 그 중에 제 1번, 거기서부터 만엽집은 시작입니다. 그 1번가는 누구와 관계되는 천황인가? 제 21대 웅략 천황, 유락구 천황에 대한 그런 유락구 천황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이 유락구 천황은 일본에서 천황 제도가 천황이라는 게 최초로 시작되는 지점에 해당되는 천황입니다. 그리고 1번가 다음 노래는 2번가입니다. 2번가가 사실은 실질적인 1번가는 2번가입니다. 2번가는 누구에 대한 노래인가? 제34대 서명천황이라는 천황이 있습니다. 조메, 일본말로 하면 조메이 천황인데요. 서명천황이라는 천황이 있습니다. 그 천황의 후손들이 누구냐? 만엽집 4516곡 전체 조상이 누구였던가? 조메이 천황, 서명 천황으로 밝혀집니다. 1번가가 아까 유락구 천황이라고 그랬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땅 하나 나타나는 게 서명 천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락구 천황은 상징적으로 천황 제도의 시작이다 해서 앞에 내세운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만엽집이 말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핵심 1번의 천황, 혈통의, 자기들이 말하는 혈통의 시작점이 누구냐? 서명천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아주시죠. 그 빨간 원이 서명천황입니다. 34대 천황입니다. 34대 천황이 있고 그 위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맨 위를 보면은 소가씨 집안이 나옵니다. 소가라는 사람 백제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백제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백제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백제에서 왔지만 그들은 나는 백제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나는 백제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천황이 서명천황, 그 34대 천황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봐주십시오. 서명천황의 아내가 바로 자기의 조카인 그 좌측입니다. 파란색 황극천황이고 제명천황,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황극천황이기도 하고 세명천황이기도 하고, 이 여인이 자기 조카 딸인데 부부가 됩니다. 이 부부가 서명천황 다음에 황극천황이 제명천황이 황위를 이어받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은 제명천황이라는 여인의 남동생이 효덕천황이 또 이어받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만엽집에서 시작되는 혈통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백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엽집을 연구하다 보면은. 서명천황은 그러면 어떤 천황이든가 백제와 뗄 수가 없는 천황이었습니다. 일본 서기 속 서명천황과 관련 서명천황 조를 보면은 죄다 백제의 이야기 투성이입니다. 우선 자신을 스스로 나는 백제인이야 이렇게 자처했습니다. 혈연적 연고가 없는데 백제인이라 했겠습니까? 당연히 혈연적 연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백제인이야 라고 내세우는 천황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백제 대사라는 큰 절을 짓습니다. 나라의 중심부로 흐르는 강을 백제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커다란 백제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제궁에 살다가 죽습니다. 궁의 북쪽에다가 죽으니까 우리 빈소를 지입니다. 그걸 빈궁이라고 합니다. 빈궁을 지어서 그 이름을 백제 대빈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백제를 붙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백제인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서명천황의 정체성은 스스로가 나는 백제인이다, 백제였다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서명천황은 자신을 백제의 왕실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서명천왕은 백제의 어느 왕실과 어느 왕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저의 연구면을 넘기 때문에 여기 그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가, 백제 어느 왕의 후손인가는 백제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께 과제를 좀 연구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명천왕은 금방 보여드렸죠. 자기 조카딸이 자기 남동생이겠죠. 남동생 아니면 형의 딸이었겠죠. 그 조카와 결혼을 합니다. 그 조카딸이 바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바로 제명천왕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보황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나자 제명천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제명천왕의 조카이니까 남편과 같은 집안, 당연히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당연히 백제인인 것입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은 그녀는 백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아까 그 백제를 구해주게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녀가 어느 정도 강렬한 백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서명천왕과 제명천왕 부부 사이의 후손들은 당연히 모든 후손들이 백제 왕실과 혈통이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만엽집 12번가는 백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제명천왕의 유언이었습니다. 제명천왕은 마음의 고향 백제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후쿠오카 조창궁까지 가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자, 우리가 백제를 구하러 가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살표를 보아주시죠. 오른쪽에 빨간 것이 바로 지금의 후쿠오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대마도까지 갔는데 이 당시 일본 서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의 여러 곳을 공격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마도를 가서 저기 울산 쪽으로도 올라갔을 것이고, 부산 쪽으로도 갔을 것이고, 남해안으로도 갔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라를 후방에서 공격하자, 최초는 이런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12번가는) 백제 여인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후쿠오카 조창궁에서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고향을 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 보황녀가 비록 자기가 이 먼 포구까지 와서 일어서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도 꼭 백제를 구원해달라, 이러한 노래를 유언으로서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의 도읍지 부여는 이러한 제명천왕을 기억해두고, 백제 여인 제명천왕을 기억해주고 기념사업이라도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향가를 못 풀다 보니까 제명천왕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어떤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왜 백제를 구원하러 갔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편 서명천왕과 보황녀 제명천왕의 혈통이 현재 천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일본 천왕과는 백제 왕실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는 큰 집이었고 일본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녀집은 서명과 제명천왕의 후손들이 대대로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 황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천지 귀신에게 비는 노래집이었던 것입니다. 향가에 담아놓았던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 후손들이 황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백제를 구하고자 눈물의 노래를 남겼던 여인 제명천왕의 이야기가 다음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